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그럼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공포를 잘 안 느끼고 사이코패스는 되게 차가운 분노. 그래서 좀 찾아보기도 했어요. 사이코패스인데 연기할 수 있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오늘 저랑 멘탈탄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이재병, 이준용 원장님과 친애하는 X, 네. 이 티빙 드라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흥미진진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류의 드라마 좋아하는데 저도요. 백아진이라는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고 김미정 배우가 연기한 그렇죠. 그리고 별개로 되게 다들 잘생기고 아, 저 그러니까. 약간 강동원 닮으셨더라고요. 남자 배우 준서. 준서. 참 비주얼이 좋구나. 어. 드라마구나. 일단 연기력들이 다들 좋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인데 연기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김영 배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그 연기를 너무 이제 좀 감정선을 완전히 딱 죽이면서 그러다 자기 필요할 때만 막 웃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이겼을 때 승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외에는 죽이잖아요. 그런 변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김미정 배우가 연기한 백아진이라는 캐릭터가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어쨌든 이 캐릭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드라마 주인공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뭐 정의롭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결이 다른 한국 드라마에 되게 신선한 주인공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헬프님들도 보시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정신과 의사들끼리 한번 같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친애하는 X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고, 헬프님들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다. 예. 근데 저는 첫 장면이 되게 좀 약간 잔인하기도 한데 아빠가 엄마를 밀죠. 네. 저는 내용을 모르고 일단 그냥 봤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기가 엄마 살려달는데 쓱 가더라고요. 엄마가 물론 네. 학대를 근데 이제 했어요.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 진짜. 네. 하지만 그래도 아이 입장에서는 울거나 뭐 엄마 어떻게 이럴 법도 한데 쓱 가죠. 네. 이게 범상치 않구나.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를 좀 방해하는 심성이라는 여자 동창이 있었는데 집이 걔는 부자고 전교 2등 그리고 백아지는 기초수급이고 전교 1등.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잘 어떻게 계획적으로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백아지는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뭐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어떤 범죄나 살인과 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할 텐데, 사실 저희가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 정도 잘 공부를 하는데 실제 이제 외래에서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새로 등장한 용어가 이제 사이코패스다, 또 소시오패스다. 그래서 두 개가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는 분명히 좀 다르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세 개를 비교하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정신과에서 진단하는 특유의 DSM의 그 특징이 되게 행동적으로 분류를 하는 거라서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미국에서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이제 좀 평가를 했더니 50에서 80%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됐는데 그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 PCLR이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그걸로 좀 자세하게 해보니까 수감자 중에 15%만 해당이 된다. 그럼 조금 더 좁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조금 더 좁은 개념이고 좀 더 특수한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어떤 차이냐? 사이코패스는 공포나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공포를 잘 안 느끼고 또 두려움도 잘 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하면은 특유의 그 냉담한 무표정.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사람들을 다룰 때 되게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인간으로 대하기보단 내가 좀 이용할 만한 대상, 물건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약간 차갑고 감정을 못 느낀다, 이런 느낌이어도 사이코패스. 백아진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이 부분만 봤을 때.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해당이 좀 되죠. 제일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이제 심성이가 되게 도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백아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별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얘는 왜 이러지? 그냥 이렇게 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랑 또 되게 겁이 없어요. 자기가 맞거나 아니면 이제 아빠랑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전혀 두려움이나 불안 자체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봤을 땐 좀 사이코패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반대로 이제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느끼고 이런 건 그대로인데
그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좀 약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소시오패스가 환경의 영향이 좀 더 크고 사이코패스가 유전적 영향이 더 큰 타고난 거. 타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도 네 엄마를 닮았다. 그 친부가 계속 그렇게 배가진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찐 사이코패스는 그 아버지지 사실. 아버지. 엄마 아빠 둘 다 있지 않을까요? 엄마도 엄마도 그렇게 뭐 그런 술 면이 마시고 있겠죠. 딸을 때리고 네. 딸한테 술 훔쳐오라고 그러고 그러고 이제 맞아요. 외면하고. 그러면서 서로 닮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둘 다 기질적으로 부모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보이고 네. 환경도 환경도 좋지 환경도. 않고 어쨌든 기질과 환경이 다 안 좋긴 해요. 둘 다 사실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둘의 어떤 특징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는 약간 BIS라고 행동 억제 체계 기질로 봤을 때 위험 회피라는 기질이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 어떤 추진력도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위험 회피나 이런 것도 뭐 정상 범위고 또 자극 추구도 되게 높고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어떤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런 경우라서 이제 자극을 하면 쉽게 이제 화도 내고 거기서 폭력적인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분노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는 되게 약간 반응적이라고 해요. 딱 했을 때 되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이코패스는 되게 차가운 분노 그리고 약간 되게 도구적으로 분노를 좀 쓰기도 해요. 소시오패스는 바로 이제 누군가 날 화나게 하면 그 앞에서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부리면서 충동 조절이 안 될 수 있고 사이코패스는 뭐 가짜네 이러면서 하지만 나를 그렇게 한 거는 내가 복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럼 배가진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네요. 네, 배가지는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데 보통 빌드업 배가진.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배가진을 건드리지 않으면 뭐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심성이도 계속 방해를 하고 하니까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를 좋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선을 넘으니까 좀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성이가 없어지고 나서 고등학교 생활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었고 서울대 법대 갔으니까. 그렇죠. 서울대 못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아빠가 법대 못 가게 돈 뺏어가니까 또 아빠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가 됐을 때도 사실은 잘해요. 연기도 잘하고 그래서 좀 찾아보기도 했어요. 사이코패스인데 연기할 수 있나? 했는데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런 공포나 두려움은 잘 못 느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지적인 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배우 연기는 그래도 잘 할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약간 성공한 사이코패스도 가능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감정을 못 느끼는 게 꼭 그게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헌에서도 그 사이코패스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랑 반사회적 행동의 연관성이 0.1 정도로 그렇게 유의하게 상관이 있지는 않았어요.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이코패스도 있고 근데 소시오패스는 이렇게 성공을 잘 하진 못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성공한 CEO 중에 사이코패스들이 좀 있다. 네. 왜 그러냐면 감정에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네. 사실 막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대량 해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오너나 CEO들이 뭐 물론 회사 경영을 위해서 한 거겠지만 굉장히 과감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거는 네. 또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동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정에 호소되는 관계나 이런 네. 것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고 직원들도 약간의 좀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사실 또 뭐 인정에 휩싸이다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디서 논문을 봤는데 사이코패스란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이 괜찮은 부모님의 양육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뭐 사회에 더 좀 도움이 되는 큰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논문도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배가진도 드라마긴 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게 없었으면 그냥 법대 갔을 것 같아요. 법대 가서 그냥 자기 일 했을 것 같은데 법대만 갔어도 사실 뭐 많은 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론 뭐 방법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주변에 너무 회방을 많이 두고 가는 길을 좀 막아가지고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준용 쌤은 신하얀 X 배가진은 사이코패스가 맞다. 그 측정하는 걸로 해봤는데 좀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나왔어. 그렇죠. 근데 배가진이 스스로 된 것처럼 해서 체크를 해본 거예요. 네. 어, 근데 감정을 못 느끼는 부분은 되게 점수가 높은데
반사회적인 부분들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얘가 뭐 일부러 남을 괴롭히려고 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뭔가 충동 조절이 안 돼서 자기 목표를 향해 가지 않고 남에게 기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먼저 뭘 하기는 아니니까. 일부러 룰을 어기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주로 이제 진짜 감정을 좀 못 느끼는 친구가 아닌가. 이재명 선생님도 동의하세요? 배가진 사이코패스. 저는 사이코패스라는 점은 좀 동의를 하고 예. 저는 보면서 더 글로리도 생각나고 기가양도 생각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남다른 게 더 글로리의 문동원도 되게 약간 표정 변화 없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실제로는 그건 이제 억압된 감정이고 복수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해서 나온 부분인 것 같고요. 기가영은요? 수지의 기가영.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인가 했는데 실제로 어떤 관계나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 뭐 친구가 뭐 연애를 하니까 막 질투도 하고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약간 감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적으로 감정을 이제 좀 고립시키거나 배제한 게 아니라 약간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배가지는 조금 다른 게 아까 유전적 성향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부모 둘 다 한쪽은 뭐 알코올 중독 뭐 맞다 보이고 한쪽도 완전히 뭐 도박 중독에다가 살인범이죠. 범죄. 그렇죠. 두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사실 뭐 어디 팔려갈 뻔도 하고 그 어린애가 협박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정도로 고아원 가기 싫어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진이가 약간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슬픔, 기쁨.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만화이가 나오는데 바람의 검심에서 소지로라는 애가 나와. 10본도 중에 제일 이제 좀 랭킹 1위로 제일 잘하는데 얘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딱 맞이했는데 본인이 칼을 써서 시슈한테 받은 칼로 그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 죽여요. 그러고부터 맨날 웃고 다녀. 모든 감정, 희노애락이 없이 그냥 웃는 마스크로 꺼리낌 없이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그런 강력한 위협과 트라우마를 느끼고 아예 본인 스스로 감정을 잘라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를 위해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한 부분들이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대응, 안 건드리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고. 왜냐면 굳이 본인이 에너지를 쓸 필요 없거든요. 또 하나는 드라마 보면서 약간 느꼈던 게 배가진이 웃는 순간들이 결국은 자기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승리했을 때 약간 그럴 때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만 좀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웃어요. 준서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다 거래거든요. 결국에는 배가지는 도구로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그런 면도 좀 있지 않나. 이기적인 면도 보이잖아요. 뭐 날 위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심리가 몰아가고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나요? 약간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르코패시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 일부러 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용하려고 일부러 그 포석을 깐 거죠. 야 그래서 이용 당했잖아요. 결국 자백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니체가 괴물을 없애려다가 자기가 괴물이 된다고. 이 그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당했잖아요. 오랫동안. 물론 배가지는 좀 그런 면은 덜했지만 학창 시절 때도 어쨌든 감수성 그 큰 나이 막 그 난동 부리듯이 막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배가진도 아빠가 학교에 왔다 그랬을 땐 좀 뛰어가면서 당황했던 반응을 해요. 아.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라는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 본인이 괴물이 돼야 될 수밖에 없었을 그 것 이상으로. 같네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피해가 크니까요. 그래서 뭐 계산을 했을 수도 있고. 전 약간 최근에 6화인가에 그 재호라는 친구 만났을 때 되게 해맑게 웃더라고요. 찐웃음 같았거든요. 뭘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있어. 재호한테 감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약간 동병상련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맞네. 전화했을 소속상이잖아. 때도 전화했을 때 방법을 알려줬단 말이야. 맞아. 나름 선의야 그게. 맞네. 사이코패스가 선의를 보여줬다? 약간 동료의식이 있었던지 아니면 개인적인 뭐 큰 감정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니면 나의 또 도구로서 쓰려고 포석을. 지금 이제 보석을 깔아두네. 그때 전화로 몇 수업을 보는 겁니까? 그 얘기를 해요. 네. 너가 쓸만한 사람이 뭐 맞네. 그렇게 하죠. 맞네요. 사실 말 몇 마디는 그렇게 에너지가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가성비 좋은. 그리고 이 친구가 어쨌든 짧게 살고 나오는 게 자기한테 좋지. 그 사람이 뭐 10년, 20년 그래봤자 나랑 뭐 그게 없잖아요. 어쨌든 내 고등학교 시절에 중요한 두 도구 준서와 재호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건데 그 부분도 이렇게 막 엄청 큰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리.
기질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보험을 들어놓는. 그럴 수 있죠. 처음부터 뭐 그런 도구 쪽으로 근데 접근하게 저는 했으니까. 약간 그 생각도 했는 게 재호가 배가진한테도 얘기했는데 막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해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진이 약간 그 재호의 그 부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석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선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사회성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가리는 게 뭐.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 싶은 생각. 근데 이제 그건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얘가 예를 들어 그 선배 배우가 아무리 갑질을 해도 거기서 내가 뭐 이거 엎어버릴 수도 없고 현재 내 힘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참고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참고 결국 역전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거나 하지 않고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되는 걸로 가는 거고. 준서는 좀 어떤 애 같아요? 준서가 근데 본인도 그거 아나? 진짜 아들 아니라는 거? 진짜 손자 아니라는 거? 드라마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똑똑해가지고 안암대학교잖아, 안암대학교. 아 이거 대학 우리 학교 아니야, 거기? 준서가 할아버지랑 얘기할 때 할아버지가 뭐 네 아비랑 그랑 똑같네 그랬더니 웃었어. 걔가 아빠랑 닮았다는 얘기 들으니 좋네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아. 배가진도 가족 사진을 보고 기사랑 준서가 닮은 걸 아는데 그 준서도 똑똑한 애고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배가진이 말 안 했겠어요. 준서가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애가 착한데 이미 가스라이팅 당할 만큼 당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또 어린 시절 아팠을 때 챙겨주기도 했고 엄마가 관심 없을 때 또 엄마가 그렇게 얘를 살해하려고 한 것도 목격하고 그랬으니까 죄책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죄책감이 약간 많이 큰 것 같아. 많이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설정상. 그 부분을 또 계속 배가진도 좀 자극하려고 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얘 인정 욕구, 얘 죄책감 그 둘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게 사실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빨리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 약점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그 물어뜯고 필요할 때 이용하고 IQ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고지능이다 그쵸. 보니까 몇 그런 수학분. 면도 금방 학습하고 알아보는 것 같고 그 정도 하려면 작업 기억이 많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사회성도 결국은 IQ가 엄청 중요하게 작동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잘 숨길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친애하는 X로 한번 캐릭터 분석을 해봤고 지금 리뷰한 시점이 한 6화 네. 나왔을 때인데 12화까지 한다고. 12화에? 예, 그래서 빠르게 가네요, 되게. 그래서 속도가 있네. 요즘 드라마답게 좀 전개가 빠르고 또 독특한 캐릭터와 또 독특한 소재다 보니까 네. 이재병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글로리 봤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그쵸. 해요. 사이코패스 주인공이 더 나쁜 사람들을 뭔가 네. 응징하는 근데 나는 얘는 끝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 우리 헬프님도 아직 안 보셨다면 티빙 오리지널에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